안녕하세요. 6월 상반기 한국어로 출시되는 신작 게임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게임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네, 14세기 말 전염병이 창궐한 유럽을 배경으로 생존자들을 우리가 이끌어주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얘네를 보호해주는 게임이에요. 고잉 메디벌은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6월 2일 출시합니다. 가격은 미정. 네, 중세 배경에서 거대한 성을 건설하고 마을 사람들을 관리하고 적을 물리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리멀드에다가 마인크래프트식 건설을 합쳤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닐 순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긴 거는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렇게 큐브로 이루어진 땅에서 자원과 사람을 관리하고 성을 완성시키고 뭐 이런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마인크래프트 같이 생긴 거 비주얼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중세 시뮬레이션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중세 배경을 좋아하는지라 중세 시대의 성을 건설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배경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개발자분이 플레이를 하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잠깐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맨 땅에서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나무로 집을 짓고 나무 성벽을 지으면서 살다가 이제 테크를 타면서 돌집도 짓고 거대한 성을 만드는데, 이 크래프팅 건설 시스템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라질 것 같은 게임입니다. 누구는 굉장히 재밌게 건설을 할 것 같지만 누구는 되게 어설프게 지어서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게임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을 잘 못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중세잖아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눈여겨서 안 봤을 수도 있는데 트레일러 보시면은 30초쯤에 똥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시민이 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예. 위생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같죠? 음. 제가 요즘에 파파킴의 역사라는 채널을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거기서 똥과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세시대. 그런 게 고증이 돼 있다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리멀드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예, 캐릭터들의 위생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중세 시대는 똥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때 정말 끔찍했어요. 사람 사는 데 같지가 않았어. 예, 똥 관리 잘합시다. 어느 정도까지 고증이 돼 있을까 궁금한 게임이네요. 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세계종말 이후 지하철역에서 생활한다는 메트로와 비슷한 세계관에서 주인공 이반이 동료들과 함께 괴물들의 공격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하고 생존해 나가는 게임이에요. Until We Die는 횡스크롤 전략 생존 게임이고요. 6월 4일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미정. 네, 좌우로 쭉 늘어진 횡스크롤 맵에서 펼쳐지는 생산, 건설, 디펜스 게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임 킹덤, 거기에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메트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데모 버전을 플레이 해봤는데 일단 퀄리티가 좋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물론 앞부분 7일차까지만 한 거죠.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픽이나 뭐 여타 시스템들이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래도 킹덤에서는 왕을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이반이라는 캐릭터를 조종해서 이제 병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행보관입니다, 이 사람이. 병사들 들어오면은 보직도 정해주고 테크 타면서 발전시키고, 괴물들이 이제 좌우에서 쳐들어오는 거를 바삐 뛰어다니면서 막아야 된다. 근데 이게 킹덤도 그랬지만 좌우로 점점 확장을 해나갈수록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신경 써야 될 그게 늘어나니까. 근데 병사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행보관 눈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합니다. 얘네들이 다 패급이라서 내가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다 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게임입니다, 확장을 할수록. 일부러 그랬다고 해요. 그 인간의 게으름과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뭐 확실합니다. 그런 거면 인간을 잘 알고 있네요, 개발자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부사관들이 있듯이 중간 관리자가 우리 인간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게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정식 출시 전까지 데모 버전 할 수 있다니까 뭐 다들 해보시면 좋을 듯.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무법지대인 중동의 레바논을 배경으로 뛰어난 저격수 레이븐이 풍향과 낙차를 계산하면서 장거리 저격을 하고 잠입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FPS 잠입 암살 게임입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콘트랙트 2고요. 5일 출시 예정이에요. 가격은 41,000원. 네, 이 게임은 몇 번 하기도 했고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누가 뭐래도 현재는 꾸준히 저격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저격 게임 업계의 넘버원 개발사고,
뉴스 영상 만들 때 말했던 것 같네. 네. 꿋꿋이 자기 갈 길을 간다고. 네. 어쨌든 스나 게임은 이제 굉장히 먼 거리의 적을 맞췄을 때 짜릿함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건데 완전 뭐 1000m가 넘는 초장거리 저격까지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스나 매니아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소녀가 원혼이 되어가지고 다른 억울한 영혼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편히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게임이에요. 원혼 복수의 영혼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섀도우 택티스 같은 실시간 전략 잠입 게임이고요. 6월 8일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네, 이거는 제가 데모 리뷰를 한번 했었죠. 아주 강력한 인디 냄새가 나지만 생각보다 속도감 있고 재밌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제 일제시대에 원한이 쌓인 귀신이 되어서 일본군들에게 복수를 하는 국산 게임이죠. 귀신이기 때문에 빠른 이동 기술도 있고 일본군에게 빙의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코만도 수류 게임들은 대체로 다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조작이 익숙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럴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일본군들에게 또 당했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까 나름 화려하게 일본군들을 유린할 수 있어서 데모 버전 기준으로는 나름 재밌었는데 정식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전작인 쉬버리 메디벌 워페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출시하는 후속작입니다. 중세를 배경으로 정규군 아가사 기사단과 반란군 메이슨 연합으로 나뉘어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는 게임이에요. 쉬버리 2고요. 장르는 중세 멀티 1인칭 액션 고어 게임입니다. 6월 9일 출시를 하는데 가격은 41,000원이고 스팀이 아니라 에픽스토어로 출시를 해요. 스팀에는 2022년에 출시를 하네요. 네, 에픽스토어 기간 독점인 게임이고 수많은 고인물들을 양산했던 중세 칼싸움 게임 쉬버리의 후속작입니다. 저도 한창 유행이 끝나갈 무렵에 1편을 잠깐 맛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농락을 당하고 바로 껐습니다. 조작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 느낌이었지만 뭔가 이 상대방의 묘한 스텝과 얄미운 거리 조절이 당해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네. 페이크 모션도 막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뉴비들은 그냥 도륙 당하는 거지 이거. 네, 그래서 쉬버리 2 같은 경우는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개가 생겼고 원보다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 더 들어요. 뭐 발차기도 있고 주먹질도 있고 패링, 카운터, 날라차기, 뭐 던지기, 차지 어택, 스프린트 어택, 닫지, 그리고 막 숙여서 피하기도 하고 돌도 집어던지고 탁도 집어던지고 여러 가지 모션이나 기술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1편의 고인물 분들은 적응을 빨리 할 겁니다. 저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게임은 무조건 빨리 시작해서 즐겨야 됩니다. 결국 나중 가면은 어떻게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금방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입하면 쉽지 않습니다. 뭐 이거 베타 테스트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특이한 점이 죽인 사람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전리품까지. 이거 전작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끔찍합니다. 굉장히 인성질 맛볼 수 있을 듯. 딱 봐도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얼른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격투 게임입니다. 20년간 이어온 시리즈의 스토리가 클라이막스로 향한다고 하네요. 길티기어 스트라이브고요. 액션 격투 게임이에요. 6월 11일 출시 예정이고 예약 구매 가격은 64,800원. 더빙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네, 나름 유명한 대전 액션 게임인데 이게 저는 단 한 판도 해본 적이 없는 게임이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보통 대전 게임들 같은 경우 제가 한 판 정도는 궁금해가지고 거의 해봤는데 얘는 안 해봤네요. 다만 제가 트레일러를 본 바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퀄리티가 있는 게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가지고 만든 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픽도 어마어마한 걸 보고는 정말로 충격을 먹었네요. 이 정도의 고퀄리티 대전 게임은 처음 봅니다. 뭐 그래픽이 좋기는 한데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뭐가 갈리나요? 너무 애니메이션 그림체죠. 그죠. 애니메이션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죠. 애니메이션 그림이라서 안 했겠죠, 내가. 뭐 애초에 한 판도 안 했다는 게. 이발 소장님 말고도 격투 게임 하시는 분들이 다 철권 이런 걸로 하셨을 거잖아. 근데 이런 그래픽으로 격투 게임 하라 그러면 적응 못 하시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애니메이션 안 좋아하니까 이런 거. 네. 근데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니까 흥미가 생깁니다. 네, 모션도 뭐 대단하고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한국어 더빙이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즐길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래픽 좋고 모션 좋고 한국어 더빙이 좋고 그리고 음악까지
락앤롤이라는 점에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번 짝이 초심자들이, 그러니까 입문하기 좋은 시리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을 하려면은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전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토리 모드도 있더라고요. 대전 요소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애니메이션 보듯이 이렇게 스토리를 보는 것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지 않나. 좋네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이번 건 신작은 아니고요. 한국어 패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더트5가 이번 4.03 패치에 한국어 패치를 해줬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공식적인 한국어 지원을 해주네요. 5월 11일부로 추가가 됐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변경을 하시면 한국어로 즐길 수가 있어요. 네, 뜬금없이 더트5가 한국어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작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져왔고요. 더트5 같은 경우는 완전 아케이드 레이싱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자 호라이즌 4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캐주얼한 오프로드 레이싱을 즐기고 싶다면은 충분히 더트5를 플레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르자 호라이즌과 그 배경도 비슷하죠. 축제? 이런 거. 자, 여기까지 6월 상반기에 한국어로 출시되는 신작 게임들을 알아봤습니다. 예, 재밌어 보이는 친구들 많이 나오네요. 네, 6월 하반기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